매달 제가 이제 한반도 주변 바다를 온도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비가 내리는 것들이 다 바다 온도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 5월 한반도 해수면 온도를 그려본 지도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올해 한 1월 달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조금 서늘한 상태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예측도 그렇고 여름 이후로 아마 뜨거울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다음 그래프인데요. 그 한반도 주변은 여름하고 가을 쪽에 좀 더 급격히 치솟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지금도 벌써 이미 시작한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바다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이번 여름 기후위기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 장의 그래프로 오늘의 기후를 요약해드리는 기후 한 장.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뜨거워진 바다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신영 과학기자와 함께 지금 여름 바다 온도와 이에 맞춰 변하는 수산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요. 벌써 6월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뭐 장마 시작됐다. 부산은 엄청난 비가 오고 했어요. 네, 벌써 뭐 피해도 나타나고 아직 대비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좀 이르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부산에 시간당 지금까지 관측사상 제일 많은 비가 내렸다. 예, 네. 저 사진도 보고 했는데요. 자, 오늘 바다 온도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해 주신 지도 한번 볼까요? 매달 제가 이제 한반도 주변 바다를 온도를 좀 살펴보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그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뭐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비가 내리는 것들이 다 바다 온도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난 5월 한반도 해수면 온도를 그려본 지도입니다. 아마 여러 기관에서도 발표를 하니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영역을 달리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당연히 높은 부분, 네. 파란색 부분이 좀 온도가 낮은 부분인데 온도 차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 15도 정도. 그러네요. 예, 위로 올라가면 한 7도 정도밖에 안 되는 차가운 바다인데 저 남해 쪽으로 내려가면 뭐 20도가 넘는 큰 그 굉장히 뜨거운 바다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바다가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봤던 바다 중에는 가장 서늘한 바다였어요. 그 지난달, 그러니까 5월에는 좀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상당히 좀 서늘한 편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상대적으로 지난 한 2년 남짓 기간 중에 좀 5월 중에 서늘했는데요. 뭐 최근에 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동해안에 뭐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마침 그 기사를 못 본 상태에서 지난주에 그 강원도를 좀 다녀왔는데 뭐 속초, 양양, 주문진 이런 데 갔더니 실제로 한국가 굉장히 활기차더라고요. 손님도 많고 오징어 난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오징어 값이 되게 싸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원래 이제 오징어가 한 5월 정도에 금어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잡혀야 되는데 그래요. 안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값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이제 갑자기 한 5월 말 정도부터 갑자기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사람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해수면 온도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오징어도 이제 살기 적당한 온도가 있는데 보통 한 15도에서 23도 정도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가 이제 형성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5월 달에 기온이 좀 이제 좀 서늘해졌고 수온도 좀 낮아지면서 오징어가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지도 하나를 제가 이제 그 최근 30년 평균하고 좀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 기온만 수온만 보면은 얼마나 추운지 잘 모르니까 서늘한지 모르니까 바꿔봤어요. 1991년부터 2020년 그냥 그 평년 수온을 기준으로 이제 더하고 빼가지고 더 차가운지 따뜻한지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보시면 이제 한반도 주변이 대부분 다 이렇게 파랗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거의 뭐 매달 뭐 매일같이 그리고 있는데 올해 그 중에서도 5월 달이 가장 좀 서늘한 편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다가 좀 서늘해서 좀 오징어도 많이 잡히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이제 좀 비교를 위해서 제가 좀 만들어 온 건데 작년에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렇죠. 겁니다. 이건 작년 거죠. 예, 작년 8월이에요. 네. 작년에 내내 이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8, 9월이었는데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마 빨갛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작년 여름 더웠던 건 다들 예. 기억하고 있고 네, 가을까지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럼요.
네, 이런 상태였는데 다행히도 이제 올해 한 1월 달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조금 서늘한 상태인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예측도 그렇고 여름 이후로는 아마 뜨거울 거예요. 음.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다음 그래프인데요. 그 제가 이제 매년 1940년 이후로 그 매 달별로 그 한반도 주변 해역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 한반도 주변은 여름하고 가을 쪽에 좀 더 급격히 치솟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다 앞에서부터 이제 1월부터 쭉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월별이고 예, 그게 예. 1940년부터 맞습니다. 최근까지 예. 예, 연평균 해수면 온도고 연평균 해수온 온도를 예, 쭉 한반도 주변만 지금 연결시킨 본 겁니다. 거죠. 동해까지. 네, 보시면 이제 겨울이나 봄은 조금 덜한데요. 지금 뭐 보시면 이제 여름 7월이나 8월, 9월 이때 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최근에 치솟는 모습들을 볼 그래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여름 쪽에 좀 더 여름과 가을 쪽에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좀 더 온도가 달궈지는 경향이 있고 주의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아까 방금 직전 그 지도에서 4도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4도면 아까 1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그 어류 입장에서는 바다 생물 입장에서는 바다 온도가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4도 정도가 1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제가 늘 그 드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사우나 가면 그 온탕과 열탕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 1.5도에서 맞습니다. 2도 정도 차이 나더라고. 온탕과 열탕. 근데 저 어릴 때 열탕 못 들어갔거든요. 너무 그렇죠. 뜨거워가지고. 네. 근데 이게 4도가 차이가 난다면 작년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이 바다 생물이 정말 생존하기 힘든 도저히 적응하기 힘든 정도로 급격하게 해수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생물 입장에서는 그 온도 체감하는 온도도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거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폐사율도 굉장히 높아질 그럼요. 거고요. 또 자연적인 바다 생물이라 할지라도 이 온도가 그 1, 2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단지 이제 그 느낌만이 문제가 아니고 체온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용존 산도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산소량이 줄어든다거나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바다 생물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민들도 굉장히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온도 한 1, 2도 높아지면은 예민한 어종 같은 경우는 먹이를 먹지 않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이제 피해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가 그런 예, 오징어도 해당되겠네요, 그렇지.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이 좀 서늘하다 보니 다시 오징어가 돌아오는. 네네, 맞습니다. 거군요. 동해 같은 경우 굉장히 넓고 온도 아까 편차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떠나는 거죠. 좀 더 살기 좋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네에선 잡히지 않게 되고 어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고수원 특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경보를 하고 있는데요. 고수원이 이제 수온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바다 생물한테 또는 양식 생물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발효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7월 중순 정도부터 발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엔 이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해가지고 그렇겠네요.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럼 어민들은 이러한 그 고수온 특보 여기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평소에도 여름철이 되면 아 이게 언제 시작되나 그러면 내가 평소에 주종으로 잡고자 하는 그런 어종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수산과학원에서도 그런 걸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알림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민들은 정말로 생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일반인들도 바다 온도가 뭐 오르내리는 게 이제 일상 우리와 이렇게 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장 뭐 해산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고수원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도 이제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극적인 변화가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71일 정도로 그 365일인데 71일이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그러네요.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해가 한 57일 정도였다고 하니까 보름 1년 가까이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뭐 지난해가 워낙에 이제 기록적인 무더위긴 했는데 뭐 늘 하는 말처럼 항상 뭐 올해가 미래에 다가올 해보다 가장 시원한 뭐 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바다 온도도 아마 서서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늘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대비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기자님 쭉 이런 그 이제
바다 온도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무더웠고 그래서 바다 온도도 굉장히 올라갔고 올해는 작년만큼 아니어도 또 좀 올라갈 것을 보는 이게 네. 중장기 추세는 계속 이렇게 더워지는 쪽으로 간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네, 뭐 이게 이제 기후 변화하고 기온하고 수온하고는 항상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어떤 음. 특별한 대책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해수온은 기온보다 더 그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시차가 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지금 기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등락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해수온은 그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전 세계를 다 보더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꾸준히 오른다. 네, 근데 꾸준히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 제가 다음 그림도 한번 예. 그려봤는데요. 그 1940년 이후로 아까 그 지도에 나왔던 그 한반도 주변 해수면 그 해수 영역을 월별로 해가지고 한번 색깔로 이제 나타낸 히트맵을 그려봤어요. 예. 여기 이제 왼쪽이 1940년이고 오른쪽이 이제 올해입니다. 음. 지금 보시면은 평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더 차가우면 파란색이고 뜨거우면 빨간색인데 최근 급격히 그 빨간색이 붉은색으로 많다는 전환된 거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단 한 어느 달도 평년보다 낮지 않은 굉장히 뜨거운 그 해였거든요. 올해는 조금 이제 비교적 서늘한 편인데 그래도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때가 많았고요. 뭐 이럴 정도로 최근에 가속화하는 경향, 해양 가열이라고 하는데 가속화하는 경향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세를 좀 꺾는 게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뜨거워진다. 사실은 이게 바다가 뜨거워지는 게 이제 어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작년에 겪었듯이 이 그 습설이라고 하나요? 아 맞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크게 한번 겪었잖아요. 네.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고 찬바람 내려오면서 네, 아주 물기 머금은 이런 눈이 와서 피해가 가중되는 네. 그리고 사람한테도 영향을 이제 미친다는 건 뜨거워진 바다가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반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네.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지금도 벌써 이미 시작한 집중호우 이런 것들이 바다 온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바다 온도가 뜨거워지고 수증기가 늘고 뭐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이제 많은 비가 내리고 그런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인데요. 그건 단기적으로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마 좀 긴 안목으로 가야 될 거고요. 당장은 아까 어민 같은 경우는 당장의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또는 다른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많은 정보들을 참고해서 그 양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뭐 예. 전복 같은 경우는 약간만 온도가 바뀌어도 맞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서 폐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결국 양식장을 좀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식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미 주요 어종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뒤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오늘도 나왔던 기사 보니까 속초 양양에서 이제 열대성 어류라고 하는 참나랑어, 참치가 잡히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적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모든 그 어민들한테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당장은 뭐 급격히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하루 사이에 뭐 10몇 도가 변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대응하는 어종의 어떤 변화에 좀 대응하는 것들은 계속 꾸준히 하더라도 그 매일매일 어떤 그 해수면 온도의 변화 같은 것들은 계속 체크하고 양식이라든가 또는 그 낚시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사실 일반 국민들도 이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 겪은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닿는 곳이 바로 그 바다기 때문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이 기후의 문제라는 것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엄청 좋아하는데 그렇죠. 입맛도 좀 바꿔야겠네요. 앞으로는 어종이 바뀌니까. 당장 지금도 아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많은 어종들이 남해 밑에서 잡히는 것들이 이제 동해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우리가 익숙하던 동해 어종들은 이미 이제 러시아 쪽으로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